안녕하세요. 네이버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 말장성입니다. 최근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겠다라는 데서 사실 매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네이버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 오시는데 오실 때 꼭 주의하시는 건 이 똑같은 이름의 카페가 많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이름은 아니고 네이버에는 똑같은 카페 이름 많이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셔서 자꾸 저희를 찾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먼저 확인하시고 카페를 접속하시면은 카페를 만든 날짜가 있어요. 2006년도 6월 23일 날.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회원수가 10,000명이 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최소한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은 이름이 똑같더라도 다른 카페에 가서 계시지 않으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일단 주식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드렸죠.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남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지금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주식 양도세가 이렇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제가 가끔 뭐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에서 OECD 국가에서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OECD에서는 이런 건 없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 이런 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껴맞추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도 매우 적고요.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1인당 GDP가 매우 높죠. 그런데도 중국은 거래세도 매우 낮고요. 우리보다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어요. 중국에 그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형평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 뭐 수익을 많이 내면은 세금을 낼 수는 있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대신 이 원천 징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딨죠? 내용이 지금 잠깐만요. 원천 징수를 부과한다라는 건데 여기 있구나.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여기 나왔네요. 한국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 양도세를 매달 떼어가려는 그러니까 매달 원천 징수를 하겠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원천 징수를 하겠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양도소득세는 연간 내가 매매를 하고서 투자를 하고서 수익이 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손실이 날 때도 있겠죠. 이것을 누적 상계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연간 수익이 2천만 원, 순수 수익이에요.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이상에 대한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 수익이 났으면은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20% 정도죠. 약 200만 원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뭐 3천만 원 벌었으니까 200만 원 정도 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실도 상계해 주니까. 그런데 물론 없던 걸 내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계산을 해갖고 월 단위로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수익금에 대해서 7월 달도 뭐 매일 거래하면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상기한다라는 게 월 단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원천 징수를 하겠다. 원천 징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천 징수되는 그 세금이 100만 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일단 증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출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만큼 원천 징수 세금을 사전에 미리 납부한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100만 원은 그냥 묵혀 있는 거죠. 다음 달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복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자금들이 묵혀있기 때문에 복리 스노우볼을 굴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관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달에 100만원 원천 징수로 인해서 내가 미리 납부를 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 달에 내가 손실을 봤어요. 만약에 100만원 8월 달에 100만원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세금 납부할 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손실을 봤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잖아. 내 물타기를 하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내 돈이거든. 내 돈을 잡혀있는 거죠. 원천징수를 미리 해갔기 때문에. 나중에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돈이거든요. 이거. 그렇잖아요. 연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수익과 손실 상계해서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 있는 그런 돈인데 미리 돈을 떼갔기 때문에 내가 시장이 하락장인데 자산이 더 있고 더 싸게 사야 되는데 이런 세금들이 미리 잡혀놨기 때문에 안 내도 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실 월 단위로 원천 징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산도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런 복리의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하락장을 갔을 때 내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세금으로 사전에 묵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 징수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요거죠.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매달 원천 징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우리가 근로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손실을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월급을 우리가 100만 원을 받다가 50만 원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월급이 마이너스 50만 원이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매달 수익을 낸다라는 보장을 누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줍니까? 내가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당신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급여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매달 수입은 있는 거잖아. 근로자한테 야 오늘 이번 달 일 못했으니까 당신 100만 원 토해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수익을 보장받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실이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월 단위로 그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수익이 정말로 오래 난 건 아닌데 잠깐 한 달짜리 수익이 잠깐 났을 뿐인데 다음 달 손실을 날 수도 있어. 그래서 1년 단위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그런 세금을 먼저 떼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불편한 부분들이 매우 불이익 받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상계해서 1년 단위로 세금을 낼 일이 없다. 그러면 다시 미리 냈던 1월달에 수익을 나서 원천징수 했던 것을 내년에 돌려준다라는 거잖아요. 1년 반 지나서. 왜요? 이자도 안 주고? 그것은 사실 아무리 좋게 생각해서 납득을 하려고 해도 제가 뭐 법을 잘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인인 제가 보더라도 이게 근로자의 원천징수의 개념과 우리 주식의 원천징수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참 오늘 한번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뭐 최종적인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다시 조율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원천 징수에 대해서는 매우 큰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근로자에게 걷는 그런 원천 징수랑 우리에게 걷는 원천 징수, 우리라는 것은 주식 투자죠.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네이버 카페 시크릿 고스클럽 말장성이었습니다.